현재 시간 2023년 7월 18일 오후 4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영화를 좀 봤니? 어디 영점에 오늘은 몇 번째더라? 네, 80번째 에피소드고요. 오늘은 영화 검은 사제들과 엑소시스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로 박미세 파인 선생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세 파인입니다.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걸로. 네, 미친놈이죠. 미친놈 아닙니까? 네, 이번 주에만 해도 4번. 네. 이거 섭외를 했는데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라에서 갑자기 왜? 열심히 사니까. 그렇군요.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그래요. 세무서에 잘 네. 보시기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게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런가요? 네, 혼자 좀 싸움 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미친놈이니까. 네. 받아들여주세요. 나가서 쓰레기라도 주워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동네 청소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게스트로 이제 프란시스 형님 나왔습니다. 예, 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엔지니어로도 좀 지식을 주시면서 가톨릭 신자로서 또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발음 잘해야 되는데 네. 선교하러 왔습니다. 선교. 선교. 네. 아, 이응 아니고. 네. 아,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아, 네. 뭐 실제로 카톨릭에서 일이 있었어요. 아하,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신자들 이렇게 카톨릭 알리기 위해서 어떤 씨가 네. 선교하자 이렇게. 아, 크게 목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발음이 구분이 안 됐군요. 진짜로 그래서 2000 초에 전교로 바꿨었어요. 아, 너무 좀 헷갈린다.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성당 사람들이 성당 뛰들고 선교하자고 외쳐야 되는데 섹스하자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유로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발음이 민망하니 전교로 바꾸자. 종교를 전하자, 알리자. 있는데. 포교인데 그거 약간 불교티가 나니까. 아, 그렇죠. 불교틱 하긴 하나죠. 어쨌든 이제 나와주셨습니다. 전교하러 왔습니다. 전교요. 그러니까 뭐 네. 카톨릭을 믿진 않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아시라. 홍보, 이 정도. 홍보단. 지식 전달. 네. 사실 이제 뭐 불교나 가톨릭이나 뭐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면 좋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재밌어요. 사실 맞아요. 종교 관련해서 네. 이 지식 쌓는 게 맞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일반 교양 측면에서도 종교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역사 공부도 되고. 네. 영화에서 성직자가 괜히 스님이나 신부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미 요소가 많아요, 사실. 아, 그렇죠. 또 그들만의 세상이 또 깊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지난 저희 3명이 했던 방송이 와이키키 브라더스 편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댓글 소개하고 그때 방송에 대한 리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등! 흡파 뒤집어진다! 일단 댓글 첫 번째인데요. 오늘 방송은 지식이 넘쳐나네요 라고 소대가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때 아마 락 관련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쵸. 밴드 얘기. 예. 그때 방송이 있고 락 관련해서 지식이 들을 게 재밌더라. 근데 좋은 피드백이 꽤 많았어요. 재미 좀 보셨다고? 네네네. 이런 게 이제 3구 방송과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구 방송은 너무 멤버가 많아서 조잡해서 뭐 지식 전달이나 네. 될까. 그렇죠. 매번 이렇게 네. 멤버를 모으시면서. 네네. 네. 아이고 6명씩 앉아가지고 뭐 깊은 얘기 되나요? 그렇죠. 저희는 뭐 겉핥기의 방송이죠. 뭐. 네네. 네. 차별점이라고. 농담 어떻게 한다고요? 농담 따먹. 농담 따먹기는 이제 5글자가 하나의 세트죠. 네, 이렇게 분리하시면 또 애매해집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이고요. 자, 네. 거룩한 방송 감사하다고 또 소대가리님이 또 남겨주셨고. 네. 소대가리님이 재밌게 들으셨나봐요. 네, 왜냐면 소대가리님도 네. 그냥 언뜻 보기에 네. 되게 이제 락 음악이나 메탈 그쵸, 음악에 그쵸. 대한 좀 애호가 네. 시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왠지 또 저희의 예상상 그 와이키키도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 그럴 것 그런 같아요.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댓글로 뭐 제 파이님이 다시 듣는데 프란 위키다. 그러니까 프란시스님의 지식 대방 줄이 그렇죠. 네. 있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형님 또 이제 이쪽 지식으로 네네. 네. 전공 분야니까 또. 네, 또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청취자 입장으로서 듣기에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사실 그때 녹음을 돌이켜 보면 사실 이제 우리 프란 선생님의 아까 강의 같은 느낌? 둘이서 잘 듣고 이랬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도대체 락이란 무엇인가? 네네. 그렇죠. 그 밑에 이제 본인께서 TMI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겸양의 댓글을 또 하셨는데 그렇게 또 겸양을 하실 필요가 없었죠. 반응이 좋았으니까.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란시스 본인께서 또
개저씨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뭡니까? 사실 이쪽 네. 특히 락 가지고 썰 푸는 사람들은 네. 저 포함 열의 일곱은 개저씨예요. 취향적으로 네. 개저씨. 이렇게 뭐 사람이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개저씨 같은 취향이니까 좀. 그러니까 락에 어떤 충성심이 있는 나이대가 아무래도 이제 아저씨 그쵸. 가까워 있기 때문에. 제일 지금 억압받고 서론받는 나이들이죠. 그렇다고 스스로 개저씨라고 격하는 거는 조금. 스스로만 할 수 있죠, 사실. 남이 하면 또. 예, 남이 하면 진짜 그냥 시비 거는 거고. 이러면 또 남들이 아니라고 해주니까. 그걸 노리시는 거구나.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죠. 소리를 미리 선수 치는 거죠? 네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 소개해봤고요. 저번 방송 어때? 와이키키 방송 그때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저도 그 방송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빌바오님이 저희 3구 방송에 나오셨던 네네. 리바운드 방송과 요 와이키키 브라더스 방송에서 했던 그 정도의 이 뭐라 하지? 지식과 유머의 분포가 네네. 딱 좋지 않나. 리바운드 편에 지식 전달할 게 딱히 없었나요? 네, 거긴 너무 좀 이제 부산부심. 네, 조잡한 방송이라 그런가요? 딱히 뭐 지식 전파할 그런 게 없었죠.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조잡한 방송이 좋았다. 네네. 조잡할수록 사실 재밌죠.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네.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저 혼자 쓰레기가 되는데 뭐 쓰레기 되고 말죠. 뭐. 네네. 오늘은 제 방송이니까요. 쓰레기장이 왔습니다. 오늘. 네. 또 프란 형님은 어떠셨나요? 지난 방송. 저도 사실 근데 이 영화가 은근히 인기가 없었어요. 아니 대놓고 인기가 없었지 솔직히. 흥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영화 가지고 썰을 풀 기회도 없었고 뭐 평을 얘기할 또 지루한 영화라고 하고 다 네네. 또 옛날 영화기도 해서 네, 기회가 그래서. 많이 없죠. 얘기를 못하고 내 마음속에만 담고 있었는데 네. 좋게 풀어낸 것 같아요. 영화 관련된 이야기도 꽤 했고 영화 관련된 지식도 얘기도 하고 또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히려 일부가 더 재밌었다라는 의견이 꽤 많았어요. 네, 일부의 그때 음악 얘기를 더 많이 음악 얘기를 더 했어가지고. 많이 했어서. 네. 댓글 단 사람들 다 40대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가요? 그 언저리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개봉했던 시기에 20대였던 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근데 또 은근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다룬 콘텐츠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진짜 없을 거예요. 리뷰가 전에 한번 어디 그 김경식 이런 톤으로 하는 한 뭐 5분짜리 설명을 본 적은 있는데 네. 저 영화 이름도 별로 듣는 적 없어요. 황정민 나올 때 한 번씩 나오고 네. 뭐 임순례 감독 소개할 때 이렇게 또 그렇게 필모 소개할 때 가끔 맞아요. 딱 그 정도. 네. 그리고 박해일 소개할 때 특히 맞아. 소년미 나올 때 쇽 지나가고 말고 가끔 뉴스에서 이제 문혜연 지금은 문정우나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네. 그 배우님 여자 주인공 네. 나오면 나왔죠. 가끔씩 네. 이걸로 영화에 나온 적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되고 정도. 그러니까 예로 등장하지 그죠. 주인공으로는 그쵸. 잘 안 됐군요. 네. 이 영화를 주인공으로 한 어떤 리뷰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없죠. 사실 근데 깊게 리뷰해볼 정도로 좋은 영화인데. 맞아요. 진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커트하겠습니다. 예. 재밌었죠? 뭐 이런 방송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상구 방송이랑 제 방송에서 서로를 좀 언급하는. 네네.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뭐 저보고 뭐라더라 고기 덩어리다 뭐 이런 얘기를. 고기 덩어리라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그런 얘기, 않습니다. 그런 네. 뉘앙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식과 이 유머가 적당했다. 네. 네. 그 뼈대와 살코기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그러니까 고깃국에 고기가 들어왔다. 네네네. 그런 얘기하는데 뭐 빌보우 걔는 사실 고기 아니냐. 네. 약간 거기서 인신공격적으로 좀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런 뼈가 있는 그런 말이었던 생각이 네. 됩니다. 뭐 저는 그런 멘트는 하지 않았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지니어분은 한번 들어보셔야. 스밴더 형님. 네. 자, 집에 귀갓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게 쑥 들어가고 있더라고. 시원한 게 들어올 것 같다고. 예. 뒤에서. 네. 사실 여름철이라 또 시원하면 또 좋죠. 네. 네, 이게 뭐. 시원하다가 좀 네. 뜨끈해지는. 네.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어이, 존중합니다. 예. 자, 오늘 영화가 검은 사제들하고 엑소시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종교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런 거 살짝 얘기해 보면서 영화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저는 뭐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인의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하고 유교 그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이제 집에서 아, 유교보이예요? 제사를 꽤 오래 지냈어요. 제사야 근데 한국에서 지금도 많이 지내는 집 좀 네, 많으니까 네. 꼭 유교보이라기보단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약간 불교가 좀 센 가정? 불교 네. 약간 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불교 유교 사실 전통에 많이 녹아 있어서 네. 잘 안 되는데 네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 출신이다 보니까 경상도에 이런 집안들이 꽤 많거든요. 불교 유교 베이스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또 뭐 절에 가는 경우 저 같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사실 어릴 때 좀 절에 초등학교 한 4학년 그럴 때까지는 꾸준히 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안 가고 있고 또 제사도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안 지낸다고 하셔갖고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제사 지낸다라고 하면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야라고 해도 되는 유교는 걸까요? 사실 유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냥 생활 양식 그렇죠. 네, 네네. 그 정도 수준이죠. 그냥 그런 거죠. 한국인들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릴 때 뭐 절에 많이 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에 가면 좀 마음 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좋은 추억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절에서 나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사천왕 무섭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어릴 때 봐서 딱히. 그래요? 네. 어렸을 때는 존나 무서운데. 저는 자주 갔으니까. 네. 사천왕이 또 의미가 또 기본적으로 가드라서 그렇긴 한데 악기를 그냥 이제 찾는 이런 건데. 그런 개념 없이 네. 아기 때 가면 네. 무섭잖아요. 되게 크기도 크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험상궂게 네. 생겼으니까 아주 무서운.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맞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음. 같이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스님들이랑 같이 노는 공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둘이 가까웠나 봐요. 집에서 그래도. 그렇게 가깝진 않았는데 그래도 매주 차를 타고 이제 가니까 뭐 걸어갈만 해도 걸어갈만 하고. 진짜 매주 갔다고? 네, 거의 매주 가고 뭐 초파일 전날에 가서 뭐 등단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런. 거의 스님이네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거기 가면 뭐 많죠. 그냥 저는 약간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데 안 간지 오래돼서 그냥 뭐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가끔 이제 근처 절에 가는 편. 네. 그 정도? 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면 가기 쉽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수도권에 올라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놀라면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경상도에 있을 때는. 교회가 어딜 가나 있는 느낌? 네. 그것도 꽤 많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요. 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튼 저는 뭐 종교가 그런 편이고 이제 특별하게 지금 발을 깊게 담그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빌번음이랑 비슷해요.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네. 중학교 때 친구 따라 성당 갔거든요. 네. 근데 친구는 없어졌고 저만 남아서. 늘 그래. 이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오디션도 친구 따라갔다가 붙는다고 하던 것처럼. 데뷔하고. 저 성당도 비슷해요. 성당마다 가서 애들이랑 놀고 나중에 뭐 주일학교 다니면서 솔직히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심이 얼마나 있었겠어. 그냥 놀러 다니는 거죠. 예.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그럼요. 초코파 해주고. 이쁜 선생님도 있고 가만히 보면 누나인데 그래도 이게 또 직함을 닮으면 또 위가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20살 간 넘은 그런 분들인데 대학생 누나 오빠들이지 뭐. 예. 누나 형들. 근데 보통 남자들은 누나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저도 절 같이 다녔던 누나도 생각나네요. 네. 절 누나 특이하다. 절엔 누나는 힘들 텐데. 그거 되게 이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절 누나 하니까 왠지 잘 없을 것 같잖아. 절에는 왠지 남자만 있을 것 같습니까? 왠지 느낌이 좀 그래. 그렇긴 하죠. 스님들이 아무래도 남자. 절이랑 누나 좀 안 붙긴 하네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신 게 이렇게 절이 약간 스님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보살님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가셔서 일 도와드리는 보살님의 입김이 세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남성적이진 않다. 선입견이죠, 그냥 선입견. 예, 그러니까 절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스님들이다 보니까. 네. 저는 완전히 무교예요. 완전히. 네. 제사도 안 지내시고. 제사는 지내죠. 제사는 지내고. 긴 한데 경험이라.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몇 번 가서 선물 받으러 달란트 달란트 그때 뭐 그냥 어렸을 땐 개념 없으니까 따조 모으듯이 따조 뭔지 알죠? 과자 사면 안에 들어있는 약간 그런 거 모으듯이 달란트 한번 가면 이렇게 뭐 줘요. 맞아요. 네, 그거 나중에 모아서 뭐 바자회 같은 거. 네,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뭐 먹고 떡볶이 사 먹고 네, 그런 거 하러 몇 번 갔다가 사실 유가증권이니까 그게 사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뭐 일단 제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이거를 꼬박꼬박 챙겨서 가는 게 못됐던 거죠.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예쁜 동기나 예쁜 누나가 없었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여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랬다가 성인이 되고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교회를 한두 번 따라갔다가 뭐 저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대요. 그 세례가 맞나? 아무튼 세례도 개신교 다 있어요. 다 네네네. 근데 거기 그게 침례회인가? 침례교회 그치. 물에 다 아예 담가버리는 거. 근데 뭐 물에 담그기까지는 안 했고 그냥 거기 계신 무슨 목사님이 뭐 같이 기도하고 뭐 같이 천국에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그래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의 순기능이 이렇게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어떤 도덕적인 선들을 조금 강하게 그어놓고 내 생활에 그걸 좀 묻어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나름 이제 긍정 마인드로 여자친구가 끌고 왔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제가 뭐 비난하거나 뭐 이상하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통성 기도 한번 입 밖으로 내뱉는 기도. 막 방언을 내뱉으면서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나는 안 맞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20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종교가 안 맞구나. 그 뒤로 이제 뭐 그냥 군대 가서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종교 행사 가고. 초코파이 교라고 하죠.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건 누구나 안 맞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약간 하다 보니 익숙해지는. 처음 전라도 음식을 소개시켜줄게 홍어를 준 거야 지금. 가장 센 거부터 들어갔군요. 홍어를 그냥 확 넣어버린 거예요. 시기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거부감이 올 수 있죠. 가톨릭에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신부님들도 인정을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런 분이 있고 또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것만 기도냐? 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것도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기도도 인정을 하되 남한테 강권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게 확실히 불교와의 차이점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절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기도를 크게 하라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부를 외더라도 스님이 하지 그냥 일반 신자들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집중하라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군대에서 종교 행사 갈 때 불교 가면 거기도 막 찬송가처럼 막 노래 부르고 그러던데요? 찬불가 있어요. 찬불가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불경을 외울 때는 그냥 스님만 이제 탑에 서셔서 독경을 하시고 이렇게 그냥 듣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뭐 되게 그냥 그 끝낼 때 같이 후렴 맞추고 이런 건 있어요. 후렴 뭐라 그랬지? 어떤? 그 막 후렴만 뭐라고 이렇게 맞추지 않아요? 네네네 그런 거. 그 뭐라 그러죠? 뭐라고 뭐 했던? 개송인가? 저 잘 몰라요 불교. 아멘 하는 것처럼 그쵸? 뭐 있죠. 뭐지 사바하면 같이 사바하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인데 저도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어릴 때 좀 불경 외운다고 칭찬도 듣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일이. 바냐 바라 밀다심경. 네네네. 반야신경 많이들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불교 쪽에 좀 그런 거 하면 또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교에 관련된 경험들을 한번 나눠봤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엑소시스트인데, 근데 이게 검은 사제들도 사실 엑소시스트 시리즈에 넣어도 무방할 정도로 이야기 틀이 좀 비슷해서 구조가 많이 비슷하죠.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화는 엑소시스트 1하고 5편 더 바티칸하고 검은 사제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기본 틀이 뭐냐면 부마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마사제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마사제와 보조사제가 만나는
게 또 있고. 그 용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부마자 나오고 지금 구마사제. 부마자는 이제 사제가 악마에 쓰인 사람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네. 구마사제는 그 악마를 채취하는 사제를 말하는 거고. 보조사제는 이제 말대로 뭐 네, 구마사제에 보조를 해주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마자가 왜 부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약간 병렬식으로 이제 구마사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구마사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네. 그다음에 보조사제가 어떤 사람이 보조사제가 되느냐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 세 명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구마의식을 치르고 구마에 성공하는 걸로 이제 영화 끝나는 이야기 구조로 갖고 있죠. 네네. 뭐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엑소시스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점이 있다면, 보조사제로 등장하는 분이 정신의학을 따로 공부한, 그러니까 구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의학을 따로 공부하신 분이어서 그 현대의학과 그다음에 신학 그 중간에 서 있는 분을 네네. 얘기하는 게 좀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엑소시스트 1의 부마자, 그러니까 소녀 같은 경우는 이 악마가 왜 이 소녀에게 깃들었냐를 보면 이제 가정 불화를 통해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때 악마가 스며들었다. 이런 설명이 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5편의 더 바티칸을 보면은 이건 좀 특이한데, 종교 재판은,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있었던 종교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강력한 악마가 그 당시에 구마사제에게 깃들어서 그 구마사제가 이제 그 증오가 가득한 종교 재판을 세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게 다 악마 때문이었다. 라는 거를 좀 파헤쳐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구마도 하죠. 현재, 그러니까 1987년이 배경인데. 네.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구마사제도 그 잡아먹을 만큼 센 악마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더 힘들게 대치를 해야 된다. 뭐 요런 쪽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는 저희 이제 왜 그러잖아요. 성당이라는 게 그렇게 그 거룩한 공간에 네네. 사제가 이렇게 악마고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병원에 병균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그 개념으로 네. 보면 된다고. 그래서 뭐 이제 신부님들이 약간 좀 재미를 더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악마들도 기양 자기가 차지할 거 진짜 센 사람 차지하면 더 좋지 않냐. 자기 급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런 말을 이렇게 이건 약간 좀 흥미 담아서 하시는 건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성당에도 마귀가 많다. 니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당이란 자체가 얘는 타겟팅이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네. 이 포인트는 좋은 먹잇감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해가 좀 쉽죠. 여기에 떡밥이 많이 뷔페네? 뿌려져 있다. 네, 그렇죠. 뷔페네요. 종류별로 다 오니까. 고기 뷔페.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 때 종교를 찾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어떤 좀 이용해서 보면은 그 카톨릭에 대한 어떤 오컬트 영화 같은 거 할 때 고해소에서 갑자기 신분이 변한다든가 이런 게 네, 짬짬이 나온 게 짬짬이 많이 나와요. 영화에서요? 영화 이 영화 아니고 네. 다른 어떤 이렇게 오컬트 영화 같은 데서 갑자기 고해를 든 신분이 변해가지고 목을 자꾸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신자가 갑자기 개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설정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런 개념을 이용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믿고 있었던 파트가 무너지는 그쵸. 거해 공포.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마 사제인 최준호 와가토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다. 여동생이 개에 물려 죽었는데 본인이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아마 거의 모든 엑소시즘 영화에 클리셰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제의 약한 점. 그 엑소시스트 1도 이따 나오겠지만 멀린도 뭔가 잘못이 있고. 네, 메린 신부님. 네, 메린 멀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정신의학 사제도 어머니를 죽기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죄의식이 있을 때 악마가 파고든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설정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 바티칸 같은 경우는 이제 창녀와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보조사제로 나오고, 바티칸에서는 1편에서는 이제 데미안 카라스가 보조사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잘못된 처방을 스스로 했다가 어머님이 병원에서 죽은 것 때문에 이제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악몽도 꾸고 그렇게. 네네. 어머니에 대한 악몽을 꾸고.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클리셰를 보자면, 그 구마사제들이, 그러니까 메인 구마사제들이 항상 교황청 혹은 자기 상위
컨트롤 내리는 집단과 항상 불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검은 사제들도 보면 김범신 베드로가 그 한국 교황 뭐라죠? 대주교? 주교. 대주교가 서울 거기는 아마 설정이 서울대교구니까 네네. 대주교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 감시하라고 보내잖아요. 그 강동원 신부를. 그래서 이제 감시의 대상으로. 학장이. 네네. 그렇죠. 김희성 학장.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고마 때 그런 어떤 그런 경우보다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성당에서 약간 이건 좀 비웃음이 섞인 말인데 랄랄라 기도라 그래요. 막 또 그 이제 그거를 통성 기도할 때 랄랄랄 하잖아요. 네네. 그걸 약간 놀리는 의미로 랄랄라 기도라 그래요. 그냥. 비비비비비비비 이런다는 느낌. 그런데 심취하신 신부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무슨 이 사람 붙인다기보다는 교구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시를 하는군요. 좀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하필 또 거기서 출발한 사이비가 생긴거나 이럴 수 있다.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가. 네. 카톨릭에서 출발한 사이비도 있어요. 네, 제가 하나 마리아의 구원방주라고 그 신부님이 뭐 거기서 그걸로 빠진 건 아니지만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무슨 마리아의 어떤 무슨 피눈물 흘리는 거 받고 오는데 그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신부님이. 그래서 그쪽 성당 하나가 통 넘어올 뻔했어요. 오호.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근대 최초로 파문당한 신부일 거예요. 잘 없는데. 아예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의 오른팔로 갔으니까. 실제로 나주 성보동산 치면 나와요. 이건 제가 보도된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카톨릭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물론 엄청 진짜 조직 특성상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쪽에서도 자꾸 이렇게 수능 시험을 쳐서 카톨릭 신학교로 자꾸 시험을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침투 많이 시키죠. 예. 근데 거기는 10년 걸리는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그 언론사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걔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제가 될 뻔한 사람이 잡힌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신천지. 예, 신천지에서 그래서 심어놓은 사람이. 예,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하자면 신학교 시험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은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럼 내가 1년 전에 서울대교구에 어떤 그 신학생 등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매번 나가야 되고 거기 테스트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수능을 쳐요. 근데 신학교에서 한 학년에 40명 뽑아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거는. 근데 20명이야. 이 카트라인 점수가 20밖에 없는 거예요. 추가로 20명 뽑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냥. 그리고 수능 합격을 해도 되느냐? 교리 시험 통과 못하면 또 잘리고 면접 시험 통과 못하면 또 잘려요. 요게 입학이에요. 혹독하네요 기준이. 그래서 가서 석사까지 해서 거의 8년을 하는데 이제 군대까지 포함하면 10년인 거죠. 네. 그 졸업한 동안은 그 합격자의 반인가 살아남는데 보통요. 그간 또 그건 탈락하는 분도 많고. 나가란 말은 안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나가든가.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F가 연속으로 2번이면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분이 되게 어렵네요. 저 몰랐어요.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래서 다 거기까지 갔어요. 네. 그럼 본당에다 크게 방을 붙여요. 이 사람이 신부가 됐는데 문제가 있는 점을 적어달라. 나오면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군요. 나오면 보류되다가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할 뻔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에 마지막에 거의 잡혔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좀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난 한 번 들었어요. 한 명인가 있었다고. 근데 생각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걸리지 않고 그렇죠? 필터링이 안 돼. 그런 가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런 분들은 대단하긴 하네요. 뭔가 머릿속에 맥킨토시와 윈도우가 같이 깔려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걔네 신천지가 주로 하는 짓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라서 투숙군. 그 의미에 딱 맞지. 사제 한 명 들어가면 사실 장악되는 셈이니까요. 신자들은 사제들을 믿으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카톨릭은 계속 순환이에요. 2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길 떠나고 나서야 레퍼런스 체크를 제대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있는 중에도 해요. 그렇군요. 무서운데? 어쨌든. 되게 좀 단단한 조직인데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되게 관료제주의적인 게 있을 것 같긴 하죠. 그런 말씀 드리니까 왜 검은 사제들 보면은 왜 위에 높은 신부님들이 되게 권위적인 것 느낌 오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잘 보이긴 하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것 때문에.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카톨릭 사제라 그러면은 신자는 더 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리스펙트를 하니까 이분들은 어디 가서 무시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약간은 좀 소통이 어렵다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거예요. 네. 대신 큰 일이 나진 않는다. 아, 네. 자, 뭐 약간 얘기가 돌았는데 여기 그 엑소시스트 5 더 바티칸에도 보면은 이제 구마사제인 그 누구였지? 러셀 크로우가 맡은 그 신부님하고 교황청에서 엄청 그 사람을 감시해요. 저 사람은 골칫덩어리다. 뭐만 하면 구마하려면 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면 일단 막 구마를 해버리려고 한다. 이런 꼴통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독불장군스러운 아니면 약간 양아치스러운 느낌을 좀 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바티칸에서는 러셀 크로우 신부가 항상 품속에 그 위스키 통을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설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검은 사제들의 김범신 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즐겨 먹는 뭐 이런 걸로 나오죠. 그 신부님들이 뭐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담배도 피시고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피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 자기 이제 흔히 상사죠. 네. 보좌 신부하면 주임 신부님 성격에 따라서 피지 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예요. 사제복 입고 피는 건 안 되죠. 뭐라고 하진 않지만 보통 그렇게 본인들이 안 피려고 하시죠. 군대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군복 입고 몸가짐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부 한잔 하시죠 그러면은 나 옷 갈아입고 오세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망가지는 걸 조심하기 위해서 그냥 입고 가시기도 해요. 더 절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석구 같은 거네요. 네. 아까 그 옷을 자기네 절제하는 방법 도구로 쓰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욕을 하고 있을 때 하는 말은 정제된 말이에요. 보통 그럴 거예요. 그 칼라를 뭐라 그러죠? 이거? 로망 칼라라 그러는데 그거를 사실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순결의 상징이거든요. 네. 근데 순결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은. 아니 섹스를 했으니까 거기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신 목사님들이 이걸 하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약간 군대에서 그 공수훈련 안 받았는데 공수위장 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전역하고 나서 그거 그냥 위장 뭐라 그러죠? 그 군장점 군장점 가갖고 이거저거 다 달아주세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난 진짜 왜 다는지 모르겠어. 전역하고 나서. 그러게 어차피 뭐 전역하면 군복 다 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 예비군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비군 때 그거 하려고. 근데 그거 치렁치렁 달고 온 사람 보면 좀 그렇죠. 그거. 다시 할까 이제? 네, 합시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엑소시스트 1에 대해서 다들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감상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파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예전에 한번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보고 이제 이거 리뷰 때문에 어제 한번 보고 왔죠. 밤에. 와, 근데 진짜 명작이긴 하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CG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특수분장이랑 그냥 그 현장에서 만든 되게 뭐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조악할 수도 있는 그런 특수 효과들을 사용해서 이 연출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날것에서 나오는 그 공포감들이 되게 극대화 되어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 과거 영화들 보면 이렇게 이제 요즘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브금이라고 하죠. 네. 브금이 깔려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브금이 없는 구간들이 꽤나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무음으로 그냥 진행되는. 네. 분위기를 압도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분위기가 진짜 확 저도 그러니까 이걸 틀고 있는 내 공간조차도 되게 이게 조용하게. 그렇죠. 네, 지낼 수밖에 없는. 몸에 힘을 주게 되죠, 볼 때. 네, 그래서 계속 은근히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근육에 계속 힘이 들어간 채로 봤고,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이 이후에 나온
엑소시즘을 다룬 모든 영화들이 여기에서 뼈대를 갖고 다들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게 회자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제 부마자로 나왔던 그 어린 리건을 연기한 배우의 그 악마 연기가 진짜로 정말 일품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성인이 대역을 썼겠지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그분이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못 나올 영화예요. 그렇죠.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는 평가를 들을만 하죠. 네네네.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인상적인 씬이 있다면 그 막 후반에 이제 그 머린 신부가 맞나요? 네네. 머린 신부가 그 이제 테마 엑소시즘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오죠. 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이제 밤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짙은 어둠이 깔려 있고 안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 2층 그러니까 그 리건이 있는 방에서 나오는 빛이 그 리건 멀린을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그게 포스터죠 아마? 그게 포스터까지 활용이 됐는데 그 씬이 진짜 이견 역사에 넣을 만한 씬이 아닌가. 딴 어떤 CG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미장센만 가지고 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장센 하나만으로 압도해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와 이거는 진짜 고전 중에서도 진짜 명작이다. 이거 대부랑 거의 견줄 만큼의 진짜 명작이지 않나. 대부 같은 경우에는 변주라도 되는데 얘는 변주보다는 계속 차용이 돼요. 신이. 맞아요. 네. 계속 쓰여요. 이런 구도로 뭐 이번 검은 사제들도 사실 여기서 거의 뼈대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리건이 보면은 이제 그 보조사제든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카라스랑 하는데도 갑자기 막 리건이 갑자기 혀를 내미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했지? 그건 그냥 본인이 한 거래요. 근데 꼬마애가 혀가 그렇게 두껍지 않을 텐데. 엄청 길다고 일단 근데 혀가. 아니 그냥 그럴 수는 있죠. 두꺼울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많이 뽑아낼 수 있나? 고각도가 이제 그 영신이도 그대로 하죠 거기서. 영신이도 맞아요. 약간 짧게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여자애가 사악하다는 걸 표현하려는 건데 그냥 그때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그래도 너무 신이 연출 잘 되니까 나중에 그대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서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뱀용으로 표현이 되니까 악마들은 그 뱀의 그 느낌을 준 거죠. 그걸로 혀로. 근데 그거를 혀 하나가 줬다는 거 혀 하나 가지고 그냥 신부를 봤다는 게 디렉션도 좋고 연기 좋고 그러니까 정말 돈 안 들고 되게 경제적이면서도 되게 소름 끼치거든요. 그 장면이 딱. 그것도 이제 그 엑소시스트에서는 실루엣으로만 처리했고 그래도 그게 더 무섭더라고. 근데 그 성서에서 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걸 대표하는 동물인가요? 그렇죠. 부정한 것. 그래서 보면은 아마 성당에서 나중에 성당 같은 데 지나가시다 보면은 거기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항상 뱀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성모 마리아 상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 발바닥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약간 지구가 보통 있고 그러니까 그건 땅을 뜻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상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악마를 쳐 이기시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보면 꼭 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성서를 보면 서양 영화 보는 게 더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쵸. 그 인디아나 존스 보면 뱀이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약간 그 던전 들어가면은 뱀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해리포터 시리즈. 그것도 뱀이죠. 뱀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악마의 상징? 그러니까 최종 빌런인 볼드모트의 상징으로 뱀이 나오는데. 종교적으로 갈 때는 거의 뭐,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대부분 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다크나이트의 조커도 뱀을 조금 이렇게 형상화한 부분들이 있죠. 혀를 계속 이렇게 옆으로 날름날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찢어진 것도 사실 그러니까 뱀이 아가리를 크게 벌리면 그런 느낌 나니까. 이런 또 원형을 찾아가는 얘기는 또 재밌네요. 그래서 성서를 한번 교양으로 한번 읽어보는 건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근데 저 어른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적인 그냥 지식이고 한번 그냥 읽어보고 싶다면은 저는 그냥 어린이 성서.
아,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같은. 큰 요약은 다 돼 있으니까. 아, 예. 그리고 약간 일반 이게 성서가 플러스 성서가 별로 없어요. 아. 왜냐면은 내는 순간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네가 왜 성서를 해석하냐.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해석도 되게 그렇죠. 예. 갑론을박이 많으니까. 심지어 그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성서가 달라요. 네. 갈라진 지 좀 오래됐으니까. 안 쓰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쓰는 거를 안 쓰는 것도, 그러니까 반대다.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 안 쓰는 성서를 쓰는 것 경우도 있고, 그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한번 그걸 같이 맞춘 적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네. 해놓고 개신교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은 계속 공동 번역으로 쓰고 있어요. 카톨릭은 그래서 다 어디가도 똑같은 성서를 쓰는데. 개신교 성당마다 이게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고 교회마다 특성이 좀 강조되는 편이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토시 하나 바꾸지 말라는 그런 걸 고수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70년대 번역을 쓰고 있어서 예수께서 가로되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표현이 그대로 예 카톨릭 쪽은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바꿨는데 지금 번역본이 한 10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슨 학술지 연구같이 연구를 해서 바꾸니까. 맥락을 다 파악해서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대어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걸 쓰고 있고, 교회는 뭐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성경은 읽으시려면 어린이 성서를 읽으시는 게 한 번 훑어보긴 제일 좋다. 사실 제가 원하는 수준은 그걸 다 알고 싶은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잘 쓰여지는 상징 정도만 알고 싶어서. 아까 뭐 뱀이 이제 악을 상징하는 것처럼 네네. 다른 상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서 해설서를 보시는 게 나아요. 그렇군요. 어린이 성서를 한번 좋은 것 같아서. 어린이 성서를 한번 훑어보시고 궁금한 걸 해설서 찾아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뭐 그런 성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신화나 예. 뭐 북유럽 신화나 그런 거. 네, 뭐 수메르 신화 뭐 이런 신화들만 쭉쭉쭉 이렇게 따라서 알고 있어도 맞아요. 뭐 현대 극들에서 현대 극들은 사실 그 과거 신화들 다 카피페이스트한 정도의 느낌이라서 그것들만 알아도 좀 맞아요.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서양 쪽에서 나온 영화들은 그런 거 이제 뭐 그리스 신화, 성경, 뭐 북유럽 신화 이런 거 알면 이제 이해가 빡빡 되는 거고 동양 문화권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유교 강전, 유교랑 불교 큰 흐름 좀 알고, 불교 세계관 좀 알고 이러면은 또 재밌게 보이는 게 있겠죠. 이번 엑소시스트 2에서 돼지가 나왔나? 원에선 돼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거기 돼지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검은 사례들 돼지가 나오는 것도 성서 기반이에요. 나도 옛날 성서 이런 거 다 알았었는데 그냥 성서 어디에 보면은 뭐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이렇게 뭐 여기서 모여서 막 이렇게 막 또 나를 낫게 해달라 하니까 무슨 뭐 니들이 어디서 왔냐? 막 악마한테 혼내요 막 그랬더니 절로 들어가라! 그럼 돼지떼예요.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고, 물에 빠져 죽은 것도 다 그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 영화는 그러면. 그것도, 홍상수가 근데 그렇게 깊게 넣었을 것 같진 않고. 상관없나요, 그거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다, 그 영화마다, 영화 그 씬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신경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돼지를 안 먹는 거예요, 사실. 돼지는, 그때는 중동권에서 부정한 동물이라서 그렇죠. 걔네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뭐 한국에 자리 잡은 이슬람 출신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잘 드시더라고요. 삼겹살 좋아하신다. 맛있더라고요. 언제 누구더라? 하여튼 인도분 나와가지고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인도 가면 돼 욕먹지 않겠냐고. 한국에 살라고요? 이러고.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 유쾌함이 있으시면 또. 그럼요. 어떡합니까? 한국에서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되게 살 수가 없는데 불가능하지. 한국에 채식하기 얼마나 힘든다는데요. 그럼요. 그렇죠. 다시 엑소시스트 1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방송은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 겁니다. 이런 거 오늘 뭐 지식 대방출 방송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파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CG 없이 뭔가 진짜 기본기로 조지는 촬영이나 뭐 조명이나 뭐 그걸로만 만들어내는 어떤 으스스함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게 더 바티칸인데 더 바티칸은 CG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저런 CG는 많이 봤어. 더 대단한 CG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슈퍼히어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그래요. 그냥 CG로 보이니까 그게. 근데 엑소시스트 1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CG 없이 그냥
진짜로 생으로 뭐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으스스한 느낌. 입에 뱉는 것도 슈크림 같고 왠지 보니까. 저는 녹즙처럼 보이더라고요. 녹즙 가른 거. 네, 브로콜리 가른 토사물 같은 느낌. 네. 그것도 그렇고 뭐 그리고 되게 유명한 씬 있잖아요. 그 뒤로 자빠져가지고 스파이더가 네, 계단 내려오는 거. 네. 그것도 실제로 하고 약간 빠른 배속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한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했기 때문에 더 약간 무서운 느낌. 그러니까요. 네. 기괴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5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더 악마가 센 악마인데도 불구하고 와닿지 않는데 1편은 사실 5편의 악마에 비해서는 좀 약한 악마인데도 불구하고 더 무섭더라고요. 저 악마가 흐지부지 사라지죠. 네네. 그 특유의 그 공포 연출이 있는데 네. 예전에 뭐 이블데드나 네. 이런 것도 보면 네. 그 까만 바탕에 네. 그 큰 이 빅타이포로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 빅타이포로 그 제목이 삥 하면서 나타나요. 뭔지 알겠다. 네, 딱 그 기괴하게 뭔가 효과적으로 딱 나타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사실 이거 별거 아닌데 그 되게 긴장하게 되는 게 맞아, 있어요. 맞아. 글자가 막 되는 느낌. 글자가 부르르 떨리는 건 사실 네. 필름 여러 장면에 글자 생겨서 똑같이 못 쓰니까 부르르 떨리는 건데 사실. 맞아. 원래 그러니까 기술적인 한계인데 그게. 네, 그게 오히려 지금 보면 되게 무섭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되게 옛날 호러 영화들 있거든요. 뭐 드라큘라 다른. 네, 뭐 드라큘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은 그 흑백으로 보니까 더 약간 무섭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찾아보시면 또 재밌는 게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엑소시스트가 군데군데 대사들이 음악에 쓰인 게 되게 많아요. 음악? 여기저기 미국 문화권에서 워낙 유명했으니까 네네. 이게 스케치 쓰인 게 많아요. 차용이 많이 됐군요. 제가 찾은 거는 제가 거기에 무슨 사도신경인지 하여튼 기도문인데 네. 거기서 이제 멀린 신부가 자기 혼자 들어가서 갑자기 이게 오 마이티 갓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힙합에 많이 있어요. 오 마이티가 이걸 잘라서 네. 반복을 하거나. 우리들은 무슨 죄인이다 어쩌고 쭉 푸는 기도문인데. 네. 그 가사에 쓴다는 얘기. 그냥 그 부분을 그대로 들어다가. 샘플링으로 넣어가지고. 이따 한번 방송 끝나고 들려드릴게요. 그 부분. 여기 딱 기억나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 문화 아이콘이 된 영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 약간 황정민의 드루아를 좀 음악에서 차용해서 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다. 네. 실제로 이게 그 영화관에서 극장에 걸렸을 때 그 기절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와닿았구나. 네, 기절한 사람들이 속출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영화 뭐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을 막 들어보면 막 감독도 막 몹쓸병에 걸려서 죽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스태프들도 막 교통사고가 당했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일단 그 리건을 연기한 그 배우분은 아직까지 잘 계십니다. 네, 뭐 별 탈 없이.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마약에 조금 손을 대시긴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서 좀 다시 잘 지낸다고 하시네요. 근데 뭐 감독님은 뭐 운명을 달리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워낙 50년 전 영화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무서운 게 하나 있었죠. 거기 리건이 죽였다고 오해받는 버크 데니슨가? 네. 엄마랑 친한. 네네. 목이 돌아가서 죽은. 약간 게이 같아 보이는. 네. 그 사람은 영화 끝나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의문사는 아니고 대놓고 죽었대요 그냥. 병 걸려가지고. 이제 그 영화의 잔상이 현실까지 들어온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영화 직후에 사망했다고 라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합병증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죠, 뭐 충분히 사인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특이하다 보니까 운대가 안 맞은 거, 운대라고 하기도 그런데 사실 그냥 본인이 재수 없어 죽은 거죠. 죄송하지만 운이 없어 죽은 건데 영화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영화가 또 오컬트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자, 엑소시스트 1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 얘기를 자, 2부로 이어집니다. 아마 총 3부가 될 것 같네요. 뿅!